특강, 오늘은 차범석의 산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뮤지컬 상극 오페라로 계속 오랫동안 창작이 되었었던 작품입니다. 5막 3장으로 구성된 잘 짜여진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작품은 피불악이라고 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6.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 아픔,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갖고 이제 한 마을에 어떤 인간의 원색적인 애욕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런 작품입니다. 매우 밀도 있게 구성된 이 작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희곡이라고 할 수 있고 차범석의 대표작입니다. 1막에 보면 인물 소개가 나옵니다. 그 양씨와 최씨 가정 두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양씨는 전내라고 하는 며느리, 그리고 그 약간 귀가 먹은 김노인, 그리고 전쟁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린 딸 기덕이, 그리고 실종이 됐다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등장하지 않죠. 최씨라고 하는 또 다른 가정에서는 사월이라는 딸이 있고 사월이에게는 아기가 있습니다. 이 마을에는 남자가 없어요. 있다면은 귀먹은 김노인인데 이제 제정신이 아닌 그런 노인이 있고요. 이 마을의 양씨, 최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이제 남자들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. 마을을 지켜내고 또 그 생계를 꾸려가는 일을 하고 마을에 야경 서는 일들도 이제 최씨와 양씨가 감당하고 있습니다. 그 가부장적인 어떤 도덕과 제도를 지켜나가고 또 이들이 남성적인 역할을 해내면서 어떤 이 마을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2막이 되면 그 최씨의 딸 사월이가 이러한 그 불악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러던 사이에 이 피불악의 배경에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대나무 숲 사이로 규복이가 들어오게 됩니다. 그걸 발견한 정내가 규복이를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곳도 제공해주면서 보호를 해주죠. 사실 이 작품에서 그 까마귀 소리가 계속 울려댄다거나 혹은 그 대나무 숲을 오가는 이런 어떤 욕망의 발걸음,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마을에 들어온 이 규복이라고 하는 남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호한다기보다 여성에게 보호를 받는 입장에 아주 약한 피보호자가 되는 역할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만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난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상대로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역할입니다. 3막이 되면 그 양씨하고 귀덕이네가 이제 외출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병영댁이 등장을 해서 이 외부의 어떤 정보를 전해줍니다. 그리고 산에 들어간 그 북한군 탈영병을 이제 체포를 해야 된다. 그런 상황에서 규복이가 갑자기 이제 헛간에서 나오다가 김노인하고 귀덕이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규복이와 정내는 감정이 발전하고요. 그러한 상황을 사월이한테 들키죠. 그리고 사월이는 정내에게 규복이를 이제 공유하자, 같이 돌보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. 그렇게 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 사월이는 임신을 합니다. 규복이는 이제 괴로워하고 이제 자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사월이가 임신했다는 게 소문이 납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 산에 불을 내서 산에 숨어든 이런 그 공산군의 탈영병들을 이제 색출해내야 되겠다 하게 돼서 양씨네 집 뒤에 있었던 대나무밭도 불사르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숨어 있었던 규복이는 시체가 되어서 나오죠. 그리고 사월이는 결국 양진물을 먹고 자결을 하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. 사월이의 그 욕망을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인데 그 자살을 선택하는 이 사월이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 그 멜로드라마에서 나오는 인과응보식의 어떤 죄인의 결말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의 어떤 죄인이라고 규정 짓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어떤 사회적 아무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시골 무지랭이 아낙네들의 어떤 원색적인 욕망의 어떤 탈출구, 또 그들에게 의무지어진 어떤 도덕적인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한 탈출구는 죽음밖에 없다는 어떤 슬픔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사실주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을
지배하는 이 사회 정치적인 어떤 맥락의 핵심을 집어내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인데요. 이 작품 역시 이 과부들이 금기를 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정치, 전쟁에 관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어떤 일탈된 어떤 행위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가 저지른 폭력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재밌는 것은요, 이 작품에서 전례가 살아남죠. 그 전례의 어떤 행위가 그 다른 극중 인물들은 모른 채 그 관객하고 전례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비밀이라는 점에서도 이 작품의 어떤 감상의 묘미가 있습니다. 이 작품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참 재밌는 희극적인 연기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김노인이라던가 이 귀덕이 연기예요. 이들은 사실 극중 인물들하고 어떤 그 호흡을 맞추거나 앙상블 연기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맥락 없이 정신없이 소리를 칩니다. 특히 김노인 같은 경우에 작품이 뭔가 비극적인 분위기로 고조될 듯한 순간에 에미야 가쪼라 라고 외치면서 그 희극적인 웃음을 유발해내고 어떤 현실의 맥락과 동떨어진 연기를 계속 해낸다는 것입니다. 귀덕이 역시도 말하는 족족, 행동 족족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녀의 삶이라는 건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나간 불쌍한 삶인 것이죠. 또 여기 나오는 살레네라든가 병영댁의 너스레 떠는 수다 같은 것들이 사실 작품을 전개시키는 아주 감칠맛 나는 연기이기도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연기해낼 수 있는 재밌는 요소입니다. 작품 전체가 죽음이나 전쟁이나 어떤 인간의 억압된 욕망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이사이 희극적인 연기들이 맛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사실주의의 어떤 잘 짜여진 모습,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재밌는 요소를 많이 가미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작품 인물들 하나하나 속속들이 분석하시면서 또 재밌는 연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